해보시면 제가 몇 문제 정도 도와드릴게요. 일단 작성부터. 자, 일단은 15번 문제 같고요. 15번 문제. 그 다음 또 풀어보신 분들, 즉 숙제해보신 분들만 질문하세요. 오답해줄 때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왜냐면 자습실에서 질문하면 시험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 때 공통 때 잘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이랑 또 98주 중이세요. 네, 근데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은 아직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럼 따로 연습 고민하고 질문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요? 24. 늦었어요. 23이요? 이 세 개만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만. 얘들아 15번 문제 같이 고민해보자. 꼭 나와라고 써있다. 자, 15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어릴 때 이거 주사위 모양 전개도 펼치는 거 연습했을 거야. 그래서 15번은 이거거든. 마치 십자가 모양이죠. 십자가 모양. 못생겼다. 연장해볼까? 자, B자리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자리가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4자리, A자리 그 다음은 3분의 1자리, 10자리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지? 구성아, 문제 보니까 지금 이 주사위는 마주보는 두 면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 정도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치? 그때 여러분들이 A 빼기 B 빼기 C 하면 돼요. 그럼 해보자. 자, 주사위를 여러분들 이거 접어보시면, 자, 이거 땅바닥에다가 두고 접고 덮으면 마주보는 면이 어딘지 색칠할 수 있겠니? 상상해보자 얘들. 비끔 쳐볼까? 자, 예를 들어 지금 이거를 마이너스 4라는 가운데 자리를 밑으로 잡고 얘를 고정하고 옆에 날개를 접으면 얘랑 얘가 마주보겠지. 마주본다는 표현 이해돼? 그치? 따라서 지금은 여기 1번 자리랑 1번 자리랑 부분은 서로 같은 자리. 마주보는 자리. 그치? 근데 해보자. 마주보는 두 면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세워보자. 마이너스 2분의 1자리랑 상대방 A를 더하는 순간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야 돼. 그럼 이걸 만족한 A는 몇일까? 분수 더하기 땡땡이 분수가 되려면 통분해 볼까요? 일단 통분해야 되겠지? 자, 통분해보자. 분모가 3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분모를 6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네. 66으로 맞춰서 해보자. 마이너스 6분의 3 더하기 몰라요. A는 얘는 6으로 통분해보면은 4 정도인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만족하게 하면 A는 몇 자리일까요? 마이너스 더하기 땡땡이 마이너스가 남으려면 여전히 A도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가 4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6분의 1쯤인 거 예상되세요? 6분의 1 이어야 분자끼리 돼서 3 더하기 1이니까 4가 되잖아. 그치? 괜찮니?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근데 그거를 네. 마이너스 6분의 4 빼기 6분의 3으로는 못 구하나요? 아 근데 그거를 쓸 거면 사실 뒤에 곧 배울 이양한다라는 걸 써야 돼서 그렇게 써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어떻게 더 얘기될지를 추측하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은 주어리 말대로 요거 이양했을 때, 즉 뺐을 때 같아진 거니까 A는 상대방에다가 더한다 빼진 만큼 6분의 3을 우리가 통분해서 더하면 똑같이 마이너스 6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어떻게든 뭐다? A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온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또 마주보는 거 찾자. 시작. 자, 마주보는 거 어디 있지? 바로 이쪽 날개. 2번이랑 2번이라고 둘게. 3분의 1가 시간 또 마주보겠지? 그치? 이렇게 적으면 되지. 자, 여러분들이 자 똑같이 이제는 마주보는 두 개를 쓰면은 3분의 1짜리랑 더하기 C는 합이 음수 3분의 2가 나와요. 괜찮습니까? 그럼 C는 몇 짜리일까? 더했을 때 음수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어리로 쓸게요. 자, 이 C는 반드시 뭐일까? 더해졌을 때 얘면은 뺐을 때 원래 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3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빼주면 몇이 나오죠? 마이너스 1 되죠. 이해되니? 마이너스 1. 그래서 따라서 C는 뺐더니 마이너스 1. 따라서 C는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B까지 구해보자. B는 얘랑 마주볼, 얘들아 이거 덮고 또 덮으면은 B랑 이게 마주보고 있겠지. 그치? 그치? 이게 안 되나? 주변에 멈추고 싶은데 빨리 갈게. B 더하기 마이너스 4를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어야 돼. 자, 그러면 나 B에서 마이너스를 뺏었을 때 얘가 되려면 B는 상대방에다가 덧셈을 해주면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뺐을 때 같아진 거면 더하면 원래수가 되거든. 괜찮니? 그럼 B는 분수랑 자연수는 더할 수 없으니까 통분하자. 1이라고 주고 3으로 맞추면 1분의 1분의 3은 3분의 12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3분의 10개 정도가 될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걸 모으면 자 문제에서 질문이 뭐였지? 마지막에 A 빼기 B 빼기 C야. 따라서 이거 끝내자. A 빼기 B 빼기 C를 A랑 B랑 C를 바라보면서 집어넣으면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눈으로 따라보겠습니까? 자, 그 다음은 계산하기 위해서 마마는 풀풀로 바꾸자. 마마는 풀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통분해서 더하기 위해서 6으로 맞추면 얘는 6분의 마이너스 1이고 얘는 6분의 20이겠지? 그게 25입니다. 그 다음 얘는 6분의 6으로 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이제 6분의 마이너스 1 빼기 20 더하기 6을 처리하면은 6분의 이거 마이너스 21이니까 21에다가 6을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5인가? 그치? 그 다음은 약분 최대한해주면 3분의 약분 되니까 2분의 마이너스 5라고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A, B, C를 찾고 마지막에 빼면 되는 건데 일단 문제에서 합이 일정하다라는 걸 마이너스 3분의 1로 일정하다는 걸 해석해서 원래수를 찾는 거예요. 원래수. 괜찮니? 이해돼? 주사위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16번으로 가볼까? 근데 16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 16번 문제 천천히 고민해보자 문제. 자 마이 3분의 1에서 1 뺀 거 곱하기 4분의 1에서 1 뺀 거 곱하기 5분의 1에서 1 뺀 거 곱하기 점점점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40분의 1 빼기 1을 계산하면 몇 자리일까? 그러니까 질문이야. 곱하기를 엄청 많이 시켰어. 그러면 문제가 과연 너희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시켰을까?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의미. 해보자. 자 얘들아 이거 진짜 곱하기 전에 계산 순서는 괄호가 먼저니까 계산해보자. 얘들아 요거 괄호 안쪽을 먼저 계산 몇이야? 3분의 1에서 1 뺀다는 건 뒤에 숫자 1이 분모에 1이 있는 거니까 3분의 3을 빼는 거지.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우상아 너가 계산해 볼래? 4분의 1 빼기는 몇으로 바꿀 수 있어? 4분의 1 빼기는 몇이야? 뒤에 숫자에 분모에 1이 있다고 보고 4분의 4로 맞춘 다음에 분자끼리 빼주면 몇 정도인 것 같아? 3분의 3대 3이지. 근데 뒤에 숫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되겠지. 왜냐면 빼기니까. 괜찮니? 곱하기 애들 계속 해보자. 마이너스 5분의 4 곱하기 점점점 마지막 숫자도 통분해서 빼면은 40분의 마이너스 39가 될 거예요. 괜찮니? 자 근데 진짜로 괄호 한쪽을 빼고 빼봤더니 이제 곱셈만 남았어. 근데 잘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얘들아 쭉 바라봤을 때 대각선 방향으로 똑같은 수가 있으니까 약분 가능하지. 곱하기 1땐 약분 가능하잖아. 곱하기 1땐 약분 가능이야. 이쪽의 4가 저쪽의 4가 건방지니까 약분해버려. 사라지게. 그치? 그럼 그런 식으로 이쪽의 5가 내가 쓰진 않았지만 적당히 약분 되겠지. 55, 그 다음 66, 그 다음 77, 그 다음 88. 괜찮니? 그럼 그런 식으로 약분해서 사라지는 걸 찾으면 얘는 머리가 남았으니까 얘는 몸통이 남아야 될 것 같지 않니?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사라지겠지. 이해돼요? 죽이고 죽이는 거야. 막 죽여. 그러면 얘는 죽겠지. 이해돼? 따라서 뭐만 남았지? 분모의 42랑 2가 분자에 남았어요. 괜찮습니까? 근데 마지막 조심할 거 뭘까? 약분도 주지만 부호도 결정해야 돼. 근데 얘들아 이거 몇 개짜리인지 보자. 마마마마마마마마 마이너스가 겁나 많아. 근데 결과적으로 몇 개야? 38 이거 잘 세야 돼요. 이거 몇 개예요? 38 자, 분모에 3부터 시작했고 4 시작했고 5 시작했으니까 40개까지 나열된 건데 그러면 40개에서 1, 2가 빠졌으니까 38개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얘는 38개 정도로 생각하시니까 짝수기야. 마이너스가 짝수만 남았어. 그럼 짝수일 때는 플러스가 이긴다 였죠. 괜찮습니까? 그치? 따라서 정답은 약분까지 해주시면 플러스의 20분의 1에서 답이 보기 중에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재밌는 문제 아닌가요? 약분이 되는 문제. 좋습니다. 짝수기인 것도 잘 체크했어야 돼요. 38개인 거. 자, 그 다음 마지막 23번. n이 알파벳 n이 홀수라고 칠 때 2일 때 그때 마이너스 1에 와 n 더하기 3제곱? 이거 어떻게 반복하지? 더하기 마이너스 1에 n제곱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4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 2 곱하기 n제곱입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자, n이 홀수일 때 얘들아 그럼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홀수의 대표 숫자 하나만 집어넣어 봅시다. 얘들아 n이 홀수라는 것은 그냥 여기 써있는 알파벳 n을 너가 좋아하는 숫자 홀수로 잡으면 돼. 몇으로 해볼까? 우선 좋아하는 홀수 불러. 좋아요. 그럼 3.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 이 그대로 불러. n을 홀수의 대표인 3으로 해보자. 얘들아 n을 3이라고 인정해버려. 넌 3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볼게. 얘는 마이너스 1에 n이 있는 자리는 지수야. 헉, 지수 자리가 n이란 말이야. 그럼 3대입해 말자. 3 더하기 3이잖아. 몇 개야? 3 더하기 3이야. 그럼 6개가 되겠지.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자리에 3이라고 치자. 홀수니까. 빼기 마이너스 1에 n에다 3대입해봐. 3 더하기 4개면 7개네. 마이너스 1에 n에다가 3대입해봐. 3이 6개. 뭐야 이거? 자, 그 다음은 n에다가 3을 집어넣고 나서 계산해보자. 얘들아 이거 몇이지? 앞에서부터 마이너스 1의 6제곱은 마마마마마마 6번 1111 6번 곱하면 플러스 1이겠죠. 1은 곱해봐서 1이니까 1 여러 번 곱해봐. 그치 1이지. 근데 부호만 결정하면 플러스 1이겠죠? 괜찮습니까? 두 번째 이 자식은 얘들아 이 자식은 몇이야? 홀수번 반복이니까 따가다가당 그럼 마이너스 남고 2겠지. 자, 여기는 몇이냐? 마일의 7제곱만 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겠지. 7번이면 홀수번이니까. 근데 그 마이너스 1의 앞에 또 빼기가 붙어있어. 빼기야. 빼기에 또 빼기야. 그러면 풀풀이 되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마마가 들어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풀풀이 될 수도 있어요.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는요. 플러스 1이죠? 있잖아요. 얘가 얘지. 11111 마마마마 X방은 짝수번이니까 그래서 해보시면 몇 나오죠? 1 빼기 1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2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뭐 실력 문제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냥 홀수를 적당한 수로 넣어본다. 괜찮아요? 이해됐어?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앞을 봐요. 자, 오답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개별 숙제 개별 오답을 하는 걸로 하고 얘들아 오늘부터는 근데 RPM도 숙제 나갈 겁니다. 숙제예요, 숙제. 그러니까 목요일까지의 숙제로 한 단어씩 나갈 거예요. 왜? 그래서 좀 공부할 게 많아져. 단원이요? 한 소단원. 해보시면 아마 제가 미리 보니까 9쪽부터 14쪽 정도 있던데. 그러면 한 번 수업 나갈 때마다 몇 쪽 정도 넣은 거예요? 그냥 한 소단원씩이니까 저희 진짜 따라잡을 때까지 계속 근데 이 책은 천천히 나가지만 얘는 빨리빨리 나갑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학원 나오기 시작하네요. 추운 데서 따뜻한 데 들어오면은 졸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보시면 RPM 했을 때 오늘 내가 전달하겠지만 그 시험에 나온다 전까지만 낼 거거든요. 이거 좋습니다. 자, 진도 나갑시다. 저희 특정 안 하신 분들은 반성하시고 다음 그때까지 반성이 그때부터는 이제 강제적인 뭔가 이게 생기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또 얘기해야 될 게 저희 보충 일정 잡아야 돼요. 저희가 2번 빠졌거든요. 목요일, 토요일. 그래서 한 번 또 보충하는 시간표 되시는 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그때 잠깐 제가 찔러봤지만 금요일 해볼까라고 했는데 금요일 안 된다고 하던데 금요일이 안 돼요? 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저희 일요일 또요?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에서 일요일 날 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일요일, 토요일 숙제 일요일까지 해야 돼.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할 거 우리 보충할 건 어차피 내가 머릿속에 정해놓은 게 저희 개념 테스트 다 남았기 때문에 개념 테스트를 하루 볼 거예요. 숙제가 아니라 개념 테스트는 말로 적는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들의 이 단어가 뭘지 저 단어가 뭘지를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도 잘 못하는 사람. 아 그거는 계속 무한 재시험이라고 해서 정답률 80% 이하면 계속 재시험 봐요.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 날 볼 예정.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시간에 오실 필요 없어요. 개별적으로 오셔서 테스트 개념 테스트 한번 쓰는 거 쓰시고 확인받고 잘 썼네? 집에 가렴. 몇 시부터 몇 시? 저는 12시부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실 수 있는 시간대에 오셔서 저한테 개념 테스트 확인받고 채점받고 오답받고 몇 시까지 요즘? 그냥 통과할 때까지 계속 보시면 돼요. 아니 몇 시까지 하다니 해서. 아 저희 6시나 8시까지 있을게요. 일단 6시까지 생각 중인데 오후 6시. 근데 다 일찍 끝나면 8시 6시 갈 거고 오래 걸리면 8시까지 나갈게요. 질문 있습니까? 일요일도 안 되는 분이 있죠? 윤관이 안 되나? 그럼 다른 일 잡으면 돼요. 좋아요. 오케이, 공지사항. 지금까지 선생님이 보셨던 사람 중에 가장 개념 시험 많이 재시험 쳤던 사람이 누군가요? 순간 주로 근데 3차까지 본 것 같아. 1차 통과 못해서 2차, 나 3차까지 본 것 같아. 그 1차 하면은 정답을 알려줘요. 근데 알려주는. 1차를 보고 1차에 오답을 하고 2차를 보는 거라서 점점 애들이 나아져요. 처음에는 10개 틀렸으니 이제 갑자기 3개 틀리고 똑같은 문제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아, 이 말만 더 추가하면 되는구나. 이 말만 추가하면 되는 거를 기억하면서 하면은 확실히 몇 3차만 문제예요? 한 3, 40개 정도였던 것 어? 같아요. 네? 왜냐면 개념만 쓰는 것도 3, 40개 써야 돼요. 소인수가 무엇인가가 대표가 있고 막 떠오르면 많지 않니? 써야 될 것도 엄청 많아. 유리수의 덧셈은 어떻게 하는가? 부호가 될 땐 덧셈이다. 부호가 될 땐 서로 뺀다. 그런 것도 말로 쓰면 돼. 모든 개념 다 한 거죠. 네, 배운 데까지. 배운 데까지. 그럼 이번에 문자실 나가는 것도 시험이요?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가요. 조금 들어가요. 문자와 실이 진짜 조금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 40문제 나올 예정이니까 예시 문제 드릴 거예요. 저 드릴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대비는 해드릴 테니까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백사 쪽으로 갈게요. 이제 백사 쪽. 백사 쪽이야. 수성아 뭐라 했어? 자 얘들아 그럼 백사 쪽에 보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계산이었다면 계산보다는 어떤 새로운 기호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야 식입니다. 수학과 좀 멀어 보이지만 엄청 중요한 과목입니다. 자, 문자와식.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숫자 1, 2, 3, 4, 5, 6, 7, 8 이딴 것보다 그냥 어떤 문자를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문자에 사용할 거고, 근데 문자의 사용은 뭐냐면 어떤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우리 수학에서는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숫자들 말고 어떤 미지수, 변수라고 해서 이제부터 문자, 뭐 알파벳 A, B, C, D 이런 문자를 이용해서 주어진 상황을 말로, 식으로 표현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문자의 사용 첫 번째는 그냥 말에 설명이 돼 있고 자, 그 식 세우기에 대해서 자, 첫 번째 규칙을 보자. 1번. 자, 문제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규칙을 찾아본다. 두 번째, 그러면 규칙이 보이면 그 규칙에 대해서 문자를 사용해서 규칙에 맞도록 식을 세운다. 예를 들어 700원짜리 연필이 앞에 있어. 근데 걔를 1개, 2개, 3개 A 개 사면
내야 되는 금액. 얘들 마지막 끝나는 금액이에요. 700원짜리 있다. A, B 살 거다. 그때 내야 되는 금액을 규칙을 만들면 내 어렵지 않죠. 바로 내야 되는 건 700원이라는 수랑 그 개수를 곱한 만큼으로 기대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 너가 700원짜리 한 개 샀으면 1,100원 한 개. 두 개 샀으면 1,400원. 세 개 샀으면 2,100원. 그래서 곱하기만큼 생다라는 걸 빠르게 셀 수 있고 이게 문자를 사용한 거예요. 700A1.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곱하기나 나눗셈, 덧셈, 뺄셈을 모두 이용해서 식을 표현하는 과정을 이제부터 문자화식 반원이라고 부를게요. 중요한 건 뭘까? 거기 위에 써있는 규칙이 뭔지를 잘 이해해야 돼. 그때그때 다르거든. 지금은 돈에 대한 거니까 곱하면 되겠지. 근데 어떨 때 나눌 때도 있어. 그런 것들을 아래 내용의 참고사항 볼까? 이제 참고사항. 초록색 글자인데 참고사항. 자, 문자를 사용한 시기에 자주 쓰이는 수량들의 관계라고 해서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중요합니다. 많이 나올 거예요. 1번 별표 칠까요? 얘들아, 참고. 문자를 사용한 시기에 자주 쓰이는 것 중에 1번 동그라미 1번 있지. 거속시라고 불. 뒤에서 여러분들이 괴롭힐 거거든요. 왜냐면 이거 진짜 많이 괴롭혀요. 여러분들 머릿속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라는 걸 일단 읽어만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 소금물의 진한 정도. 얘는 이만큼 좀 짭짤하네? 얘는 조금 덜 짭짤하네? 그 진한 정도를 농도라고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농도. 그래서 농도는 전체 양분의 그 알갱이의 양, 소금의 양은 분수 적고 곱하기 100% 붙이면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뒤에 문제 풀면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암기하셔야 돼요. 공식은 암기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냥 외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퍼센트. 얘들아, 1%는 같은 말이 뭐냐면 0.01이야. 왜냐면 1%라는 건 퍼센트라는 게 애초에 얘들아 초등학교 때 퍼센트라는 게 사실 이 100분의 1의 줄임말이거든. 0 두 개 쓰기 귀찮으니까 점점으로 쓰는 거야. 여러분들이 1%는 결국 1에 100분의 1 곱하는 거라서 100분의 1이고 소수로 바꾸면 앞으로 한 두 칸 가면 되니까 0.01에 같은 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1%는 100분의 1이다. 참고로 10%면 100분의 10이니까 10분의 1이겠죠. 그런 식으로 퍼센트도 자주 나올 것이다. A%면 100분의 A다 라는 걸 참고사항 내용 보시고요. 기사님 2번 박스로 가보자. 2번 박스.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나타내겠다? 좋은 의도인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문제 이용할 거고, 근데 이제부터 그러면 문자를 사용할 때 잘 들어. 여러 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제부터 두 번째는 뭐냐면 곱셈과 나눗셈을 이제부터 생략할 겁니다. 귀찮으니까 곱셈 생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규칙을 봅시다. 첫 번째, 만약에 숫자가 있고 적당한 알파벳 문자가 있으면 얘는 이제부터 곱하기 쓰기 귀찮으니까 생략할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지금은 3 곱하기 x면 3 곱하기 숫자지, x는 문자지, 곱할 때는 잠깐 동안 생략해요. 즉 3x라고 읽을 거예요. 곱하기는 중요한 과정이고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쓰는 게 귀찮아서 곱하기를 그냥 지울 거야. 생략할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됐어? 네. 숫자 곱하기 문자는 곱하기 가운데 집어버립니다. 3x로 붙이면 돼요. 다음 두 번째, 1이 있을 때는 1 곱하기 문자는 1은 곱하나 마나니까 1을 생략합니다. 그냥 문자로 씁니다. 예를 들어 1 곱하기 z, 1 곱하기 z면 곱하기도 생략하고 1도 생략합니다. 그래서 그냥 z라고 쓰시면 돼요. 1은 생략할 수 있다. 괜찮니? 그다음 세 번째, 얘들아 경우의 수가 있어. 숫자, 문자, 1과 문자. 그 다음은 이제 둘 다 문자. 문자 곱하기 문자. 알파벳과 알파벳이 모이면 이것도 그냥 곱하기 생략할 거예요. 생략이에요. 예를 들어 A라는 놈과 B라는 놈을 곱하고 싶은 문자야. 근데 곱하기는 여러 번 등장하니까 생략할 거라서 그냥 A, B라고 쓰시면 됩니다. 곱하기 중간에 생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문자 곱하기 문자도 생략할 거다. 그 다음에 거기 노란 글씨로 알파벳 순서로 재배열까지 해주셔야 돼요. A, B, C, D, E, F, G 이 순서로 앞에서부터 알파벳 순서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같은 문자의 곱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수.
거듭제곱이라는 표현으로 쓴다. 그것도 이따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 괄호가 있는 경우는 생략해도 된다. 숫자 곱하기 문자 괄호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생략할 수 있어요. 곱하기를 자 예를 들어 2 곱하기 a 빼기 b라는 이 곱하기가 가운데 낑겨 있어. 그때는 곱하기는 자주 나오니까 그냥 지워서 쓰자. 붙여 쓰면은 2에 괄호 열고 a 빼기 b고 곱하기가 가운데에 숨어 있구나 정도로 숨어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1번부터 5번 다 결과적으로 곱하기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럴 때만 된다는 걸 일단 꼭 기억하시고 규칙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이 5가지 규칙 꼭 기억하시고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 안 보고? 난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했으니까. 첫 번째, 숫자 곱하기 문자면 생략해도 된다요. 1번 규칙. 두 번째, 1이 있을 때는 1까지도 생략해도 돼. 그잖니? 곱하기일 때. 세 번째, 문자 곱하기 문자와 문자도 생략할 수 있어. 네 번째, 똑같은 수가 여러 번 반복되면 문자가 여러 개면 거듭제곱이라는 지수로 써도 돼.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은 5번째가 괄호가 있는 수들도 문자와 숫자 사이에 생략해도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그 두 번째 이제 뭐냐면 나눗셈도 생략할 건데 나눗셈. 자 나눗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쉬워요. 얘들아 나눗셈은 쉬워. 나눗셈 생략. 자 우리가 A라는 문자 나누기 B라는 게 있으면 손 아파. 얘들 손 아프지 않아? 동그라미 쓰고 짝대기 그으면 힘들잖아. 힘들지 않나요? 저 힘든데. 그래서 얘를 생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쌤 어차피 나눗셈은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한다는 걸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 다음은 어떤 수랑 분수를 곱한다는 건 약분이 안 되면 분자끼리 곱하는 거니까 B분의 A라고 써도 되겠죠. 왜냐면 A 곱하기는 생각했으니까 A잖아. 그치? 그래서 이 중요과정을 생략하면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A 나누기 B는 B분의 A 나눗셈이 하나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분수꼴로 바꿀 수 있다는 걸로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나눗셈은 분수가 된다. 뒤에 있는 수가 앞에 있는 수의 분모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X 나누기 얘들아 2Y 나눗셈 생략할 수 있어. 뒤에 있는 수로 앞에 있는 걸 분모로 들어가면 되거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걸 벌칙에서 써주고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까? 나눗셈도 생략 가능하다. 분수 형태로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는 거의 다 왔어. 자, 세 번째 주제. 나는 4번이라고 쓸게. 자, 바로 우리가 졸음을 깰 때 뭘 해야 될까? 첫 번째, 껌을 먹는다. 괜찮아요. 껌 먹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서라면. 근데 물론 질겅질겅 씹으면 기분이 나쁘긴 해요. 그냥 잠 깨기 위해서 먹는 좋습니다. 또는 물을 먹고 오겠습니다. 하는 거죠. 쌤, 저 졸린데 세워 오겠습니다. 갔다 오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또는 서서 듣겠습니다. 보기 좋아라. 서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쌤 뒤에 가. 서서 들으세요. 자, 가보자. 우리가 생략하고 생략했지만 너무나도 많이 생략해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제부터 대입이라는 걸 부를 건데 얘들아 대입한다라는 게 한자로 대신할 대거든. 대신할 대. 대타 구했다고 대하잖아. 대신한다 어떤 숫자를. 자 대입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문자를 받아들였어. 근데 문자를 새로운 숫자로 이 바꿔치기 하는 과정, 문자를 수로 바꾸는 과정을 대입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x는 5라는 건 x는 1, 2, 3, 4, 5, 18이 아니라 무조건 5가 돼야 되니까 x는 5랑 똑같다라는 거고, 예를 들어 이때 x가 5라고 쳤을 때 2x 플러스 5는 몇 자리이게? 라는 이 숫자를 더하면 돼요. 얘가 원래 숫자, 바뀐 숫자야.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쌤, 이게 뭔 말이죠? 뭔 말이죠? 얘들아, 숫자와 문자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기억해야 돼. 뭐가? 곱셈이 생략된 거라고 치자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x 더하기 5. 그 다음은 x는 5인 걸 아니까 x를 바꿔치기 합시다. 상대방 5로. 그럼 x를 지우면서 5라고 넣어주시면 2, 5, 10 더하기 5니까 결국 새로운 숫자 15로 바뀐다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이제부터 대입이라고 부릅니다. 문자를 새로운 숫자로 바꿔치기 하는 과정을 전부 다 대입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지금은 간단해지지만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실수 많이 할 텐데 이렇게 대입할 때는 그 문자를 새로운 수로 바꾸면서 곱하기 생략된 거랑 덧셈 뺄셈 나눗셈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면서 식을 계산 순서에 맞춰서 정리해 주셔야 된다. 이것들을 크게 소개해 주니까 한번 여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대입한다는 개념. 그다음에 보충학습의 내용은 그냥 집에서 읽어보세요. 바둑 돌기 문제인데 언젠가 나오긴 할 텐데 지금은 급하진 않습니다. 오케이? 보충학습의 그 바둑 돌기 문제는 일단 읽어만 보세요. 나중에 시간 나오면.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이제 106쪽에 곱하기 생략, 나눗셈 생략이라는 연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번 앞에 규칙들 어떻게 외웠는지를 보면서 해보세요. 실제로 해봐야 여러분들이 감을 잡습니다. 곱하기를 지울 수 있다. 숫자가 앞에 써줘야 되고 문자를 뒤에 써줘야 돼.